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더워졌죠.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피부과 제일 많은 환자가 뭐겠어요? 무좀 환자가 제일 많아요. 무좀을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백선증이에요. 그러니까 백선, 그 다음에 무좀은 같은 말인데 우리말로 한 말이냐 한문으로 옮긴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몸에 피부에 피부 사상균, 진균이 감염되면 생기는 걸 무좀이라 그러는데 그냥 피부에 곰팡이가 감염된 거예요. 곰팡이에 감염되는 이유는 뭘까요? 곰팡이가 어디에 잘 살아요? 여러분들 장마철에 벽에 물 들이치면 어떻게 되죠? 습도가 높으니까 곰팡이 피죠. 그러니까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은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으면 거기에 곰팡이가 잘 쓸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고온다습한 데가 어디예요? 아침에 신발 신으면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는 발바닥이 가장 고온다습하죠. 그러니까 발바닥에 가장 곰팡이가 잘 피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생기는 족부백선은 무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온다습한 데가 어디예요? 남자분들의 경우에 사타구니죠. 사타구니에는 팬티를 입고 그 다음에 음낭에서 땀이 많이 나죠. 음낭에서 땀이 많이 나니까 거기에 습하죠. 그러니까 고온다습하니까 곰팡이가 잘 쓰죠. 그 외에 노출된 부위에서는 고온다습한 경우가 드물죠. 발이나 음낭 부위에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고온다습한 환경만으로도 내 몸이 면역이 상태가 괜찮아도 곰팡이가 필 수 있지만 얼굴에 같이 노출된 부위, 주방 일을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손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 온도는 높다 하더라도 다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데 곰팡이 폈다 그러면 몸에 기저질환이,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기저질환이 동반된 경우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단순하게 곰팡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과적인 면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 발에서 이제 오랫동안 발바닥에 무좀이 있으면 이 무좀이 곰팡이가 먹고 사는 게 우리 피부의 각질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발바닥에 각질이 제일 두꺼우니까 먹을 게 많아서 발바닥에 무좀이 더 잘 생기는 요인도 돼요. 근데 이 각질이 이제 발이라고 가정을 하면 발바닥에 있던 무좀균이 이렇게 발톱으로 올라타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발톱을 파먹어요. 이게 조갑진균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손톱 같은 경우, 발톱 같은 경우에 감염이 되면 이게 바르는 약이 투과가 잘 안 돼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약을 먹어야만 되는, 먹는 항진균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고온다습하고 면역이 떨어지면 곰팡이가 생긴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 쉬워요. 먹는 약, 바르는 약 다 있어요. 항진균제, 곰팡이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약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 치료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먹는 항진균제가 있고 바르는 항진균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좀약, 무좀균을 죽이는 그 항진균제는 먹는 약이 이제 곰팡이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을 파괴시키는 약 성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프라녹스나 뭐 이런 프루코나졸 이런 계통의 약물들이 그 곰팡이의 세포막을 파괴시키는 그런 성분들의 약이 나와 있는데 이 약이 사람 몸의 간세포의 어느 부분, 간세포의 어느 대사 과정 중에도 똑같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간 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약을 잘 안 쓰다가 최근에 나온 약들은 그 간 독성 문제도 대부분 다 해결이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간에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라면 먹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바르는 약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각질을 깊숙이 투과할 수 있는 투과력이 좋아진 바르는 약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결론, 무좀이라고 정확하게 진단만 된다면 먹는 약을 각질이 얇은데 사타구니 백선 같은 경우는 3개월, 뭐 발바닥 백선 같으면 6개월, 발톱에 백선균이 올라탔다 그러면 9개월에서 1년 정도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써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기간이 달 단위잖아요. 일주일, 2주일 갖고 치료되는 병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치료만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간요법으로 식초에 발 담그는 그런 무식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가상간, 집에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에 불 지르는 거와 똑같은 짓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무지한 일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료보험료 내고 병원에 가시면 4,900원 초진료 내고요. 한 달치, 두 달치 약 받아가서 열심히 바르면 돼요. 예, 바르는 거 귀찮은 사람 먹으면 돼요. 예,
요즘에 나와 있는 항진균제는 먹는 약도 감기는 것을 거의 안 하고 먹어도 돼요. 그 정도로 안전한 약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먹고 바르는 약을 꾸준하게 쓰는 게 좋아요. 약을 뭐 1년, 2년 먹는다는데 한 이제 발톱 같은 경우에 약을 오래 먹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간 기능 검사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요즘에는 뭐 짧게 먹는 약이라면 그것도 없이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진단과 동시에 좋은 약들이 있으니까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방이에요, 예방. 왜냐면 아무리 내가 이제 발을 깨끗하게 씻고 하더라도 늘 발바닥은 고온다습하고 발바닥의 각질은 늘 두텁고 사타구니 땀은 늘 나온단 말이에요.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부를 건조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발 기준으로는 출근할 때는 어쩔 줄 모르겠지만 출근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일부러 오늘 스레빠를 신고 왔어요. 출근하면 이런 스레빠 신어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출근하면 이런 스레빠 신어야 돼요.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앉아서 구두 신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내화를 신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발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직원들이 출근해서 손님 만나러 나갈 때 다시 구두 신고 나가면 되죠. 사무실 내에서는 전 직원이 스레빠를 신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만 예방이 돼요. 하루 종일 구두 신고 있는데 아무리 약 발라도 무조건 다시 재감염이 되죠. 재발된 거 아니에요. 재감염이 되는 거예요. 고온다습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분들의 사타구니에 무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화장실에 갔을 때 그냥 훅 다 내려서 바람 좀 통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침에 샤워하고 출근하실 때 좀 선풍기 앞에서 다 좀 말리고 옷을 입기를 바라요. 그냥 그게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 그게 그냥 꽉 조이는 그 팬티를 입고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여기 물기 있으니까 곰팡이에 피겠죠.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는 부위에 피부의 건조함을 잘 유지해 줘야 된다. 이건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사우나나 대중목욕탕,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을 하지 않지만 대중목욕탕 같은 데 가셨다가 밖에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바닥을 막 밟고 나오신다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 대중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누군가 무좀이 있었던 사람이 거기다 각질, 무좀균을 떨궈 놓고 갔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했을 때는 반드시 양말을 갖고 들어가서 신고 나오든지 깨끗한 상태에서 양말을 신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사용했던 타월 같은 거를 발바닥에 놓고 슬슬 문질러서 나와야죠. 그리고 수건을 던져서 수건통에 갖다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발바닥이 씻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이 밟았던 바닥에 맨발이 닿는 것은 좀 피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해주는 것이 무좀을 치료하고 재발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